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사태의 충격 여파로 수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는 수출 급감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태원 클럽발 사태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일 단위 수출입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4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지난달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수출액은 69억 1,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28억 8,100만 달러 대비 무려 46.3%나 급감을 했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6억 3,2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반기업 정책 충격을 받은 지난해 2월 이후 최대로 2016년 4월 이후 역대 두 번째인데요. 수출 감소폭이 지난달 초순 마이너스 18.9%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출 위기는 전면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력 수출 산업은 초토화되다시피 해 승용차는 마이너스 80.4%가 감소하고 저유가로 인한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75.6%로 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마이너스 17.8%가 감소했고 무선통신은 마이너스 35.9%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선박 수출은 55%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마저도 과거 수출 물량을 인도한 때 따른 것입니다. 1분기 우리 조선사 수주 금액이 77% 감소한 상황인데요. 올해는 과거 최악의 시기였던 2016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수출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29.4%가 줄었고 미국은 마이너스 54.8%, 유럽연합 EU는 마이너스 50.6%가 감소했고요. 베트남은 마이너스 52.5%, 일본 마이너스 48.4%, 중동 마이너스 27.3% 등 우리 주요 수출국에서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4월에 이어 5월 수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엔진이 꺼지면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과 협력 업체는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여파는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증발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은 감소하겠죠. 소득이 감소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제 위기는 수출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걱정은 위기가 커지는데 재정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채와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 잔액은 지난 8일 현재 1,098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900조에서 100조 원이 더 늘어나는데 3년 1개월이 걸렸지만 1년 2개월 만에 또 100조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 들어 4개월 동안 늘어난 발행 잔액만 78조 원대에
이룹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만한 재정 살림을 하면서 나랏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면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5%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국가 채무 비율이 46%에 이르면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이 무너지면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고 나라 경제는 위태로워집니다. 수출의 급감과 재정 상태의 위기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 충격에 따른 기업 부도 위험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채워진 반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합니다.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친노동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재정 정책도 수정해야 합니다.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위기에 대응할 힘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붕괴에 재정까지 무너지면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즉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려 7, 80% 차지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렇게 해외 시장이 마비되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의 진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태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고 텍사스주 오스틴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도 설비 확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미국의 인텔은 비메모리가 강하지만 디램, 랜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려는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7.3%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으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14.9%가 줄었고요. 이달 들어서는 감소폭이 17.8%로 더 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격차 유지를 해야 하고요. 정부는 친기업 산업 정책으로 발상의 전환과 유연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